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책 쇼핑 택배 박스 한번 뜯어보실래요? 저의 가을 책 쇼핑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총 7권을 샀고요. 77,94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책을 살 때는 신간을 주로 사고 특히나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왔을 때는 바로 사는 편이죠. 왠지 줄 치면서 읽고 싶은 책들을 사는데 이번에는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이지만 그냥 한번 질러보고 싶어서 산 책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작가이기는 하지만 책별로 약간 편차가 있는 작가여도 한번 믿고 한번 사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본 책도 있어요. 어떤 책부터 나올까요? 자, 처음에 나온 책은 화성탐사선을 탄 걸리버라는 책입니다. 곽재식 작가님의 책이에요. 곽재식 작가님의 책을 제가 독서 모임 중에 한번 읽었던 적이 있죠. 정말 유쾌하고 흥미로운 글을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본업은 교수이고 그런 다양한 장르 소설을 쓰시는 분이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특유의 그런 재미있는 입담으로 책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쾌하고 흥미롭게 내가 새로운 교양 지식을 배우면 그런데 곽재식 작가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 책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부터 자신을 행성이라 생각한 여자까지 다양한 시대의 문학 작품과 거기에 얽힌 과학 기술의 변화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책이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권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제가 월간 독서 정리에서 얘기를 드려서 아마 이름은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한병철 작가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입니다. 리추얼의 종말을 소개를 했었는데 사물의 소멸도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죠? 나라는 사람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무심결에 했던 행동과 사고들이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나라는 정말 저에게는 신선한 자극을 주시는 분이고 이분의 글을 술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지고 싶다 이런 자극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어떤 세계에 살고 있냐. 자,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도 읽어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책은 굉장히 반대죠. 로알드 달의 마틸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월간 독서 정리 편집할 때 다 읽어서 넣지 못했던 저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책이 바로 그 기억 전달자 더 기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원서로 읽었었는데요. 그 책이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 그런지 사전을 아주 많이 찾지 않아도 술술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붙여서 어린이용 책을 읽으면 사전을 덜 찾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유명한 책 마틸다를 샀습니다. 오히려 이런 원서들이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런 또 페이퍼백들은 색깔이 변색되는 게 내 손에서 변색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살 때는 또 새 걸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원서가 생각보다 이렇게 새 책으로 샀을 때 만족도가 또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곽재식 작가님의 책을 샀습니다. 이분의 그 최신작들도 봐도 굉장히 되게 다양한 종류이고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 천문 과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다들 그 들어가면 왜 그렇게 시작해요. 뭐 한 나이 7살에서 10살 사이에 나는 관측소, 우주, 뭐 박물관 이런 데에 갔는데 별빛에 매료되었다. 그 순간부터 운명적으로 우주를 사랑했다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운명적으로 우주를 사랑하는 모먼트가 왔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대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실생활과 거리가 먼 저 항공우주 천문과학이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지 문화적으로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었었고 이러한 호기심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왔는지 그 곽재식 작가님만의 특유의 조금 위트 있는 유쾌한 그러한 썰을 읽다 보면 나도 조금 더 천문과학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도 조금 더 호기심의 연결고리가 그 맞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샀습니다. 곽재식 작가님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작가님의 책이 전부 다 좋았던 기억은 아닌데 그래도 기대를 하게 되는 작가님이 바로 이 작가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제가 북클럽 그 도서로 선정을 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버틀런트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제가 보통 신작만을 주로 사고 좀 나온 지 한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서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은 가급적 빌려 읽자 혹은 밀리의 서재에 올라왔으면 그걸로 읽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버틀런트 러셀의 매력에 빠졌어요. 원래는 행복의 정복을 갖고 있었고 거실에 비치해두고 가끔씩 읽어요. 근데 가끔씩 읽을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틀런트 러셀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냥 사자. 뭘 미루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2권을 샀어요. 그중에 처음 나온 게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고 사실 제목이 좀 끌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서 오히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최소한 70년 정도 전에 쓰였던 시각으로도 현재의 그런 경제 굴러가는 게으름,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이 사람의 지성에 다시 한번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거고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사면서 함께 산 게 결혼과 도덕이에요.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는 저도 되게 흥미를 갖고 있는 게 아마도 사람이 사랑을 포기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끝없이 갈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소설들이 공통적인,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의 소설이 사실 그렇죠. 굉장히 부정을 저지르는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경제제도 혹은 법률제도 혹은 사람들의 윤리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누군가를 욕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일까를 궁금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지성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산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청소년 소설이에요. 클로버라는 소설입니다.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설명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아몬드도 굉장히 좋았고 유언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청소년 문학상을 받는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은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는 화자의 말투가 그렇게 거슬리는 느낌이 아닌 것 같고 딱 표지를 봐도 그렇고 귀여운 고양이가 등장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던져줄 것 같네요. 재밌는지 아닌지는 꼭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체크아웃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뭘 샀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뜯어보는 재미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산 책을 어떻게 소화를 했고 어떤 점이 좋았느냐 이게 더 깊숙하게 남고 그래서 더 뿌듯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새 책만 읽어도 그걸 다 채울 텐데 또 저는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의 유혹에 넘어가겠죠. 그래도 뭔가 좀 기대를 했고 이번에는 작가를 거의 보고 샀기 때문에 실망을 잘 안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읽고 여러분들도 함께 읽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 추천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조금 덜 하고 싶은지도 영상 빨리 준비해서 올게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사신 책은 어떤 책이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보신 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